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금요일로만 보자면 정치적 이슈, 관세 강행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주간으로 보자면 딥시크 이슈, 1월 FOMC, 빅테크 실적 발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강 후약의 모습은 장 초반 PC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전일 장마감 후 애플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 속에 목표 주가 상향으로 인해서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관세가 협상 도구라는 기대가 깨지면서 결국 약보합 마감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 백악관에서 예정대로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 영향입니다. 이번 주 내내 딥시크 이슈가 지속됐는데요. 1월 27일 딥시크 이슈가 나오면서 AI 빅테크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 27일 16.97%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인데요. 이후 반등과 하락 속에서 주간 15.81% 하락하면서 대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월 FOMC가 열렸는데요. 정책 금리는 동결했고요.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실적 발표는 전체 시장 영향력이 미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는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테슬라와 메타는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공포지수는 16 소폭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5%대, 금이 2,800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하락 안정화되면서 주요 번곡점인 73달러 수폭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트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 중 다우존스 지수만 강보합 마감했고요. 공포지수가 10.64%나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 자산 중 주간 가장 큰 폭 하락한 자산은 유가이고요. 가장 큰 폭 상승한 자산은 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업종 ETF 등락률을 보시면 금요일의 경우 통신 서비스 업종만 소폭 올랐을 뿐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간으로 보자면 딥시크 여진으로 빅테크가 속한 비수 업종이 가장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통신 서비스 업종이 주간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바로 엔비디아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6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그 전에 박스권 등락 상태에서 딥시크 이슈로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200일 이평선 테스트 구간에 있는데요. 아래로는 20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위로는 다시 원 박스권인 130달러 돌파 및 안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딥시크 이슈는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및 전망이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엔비디아의 큰 폭 하락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주간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차트를 보자면 단기 하락 추세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 완만한 상승 추세선과 추세 채널 상단부에 저항 속에 있는데요. 이평선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돌파 및 안착이 기술적으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입니다. 금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고점인 2,800달러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2,800의 지지 속에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것이고요. 2,800달러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와 같이 20일 이평선에 이탈이 없는 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대다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분석가 블런치의 엘리어트 파동 5파동 진입이라는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께서는 비트코인을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현재 상승 5파동에 진입한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이것이 5파동이라고 하면 12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카운팅한 파동 이론이 나올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는
위쪽 박스냐 아래쪽 박스냐의 분기점에 딱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 박스의 진입은 50일 이평선의 이탈로 보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역으로 50일 이평선의 지지와 반등은 위쪽 73달러에서 80달러의 박스권 양상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50일 이평선 하향 이탈 후 아래쪽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름값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1월 FOMC가 열렸죠. 투자은행의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FOMC는 만장일치로 정책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정책 결정문의 변화, 이 부분을 유심히 살피시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변화에 대한 의견들이 대다수 투자은행의 평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실업률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은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 노동시장 완화, 인플레이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제 데이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12개월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춘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향후 3개월의 코어 PCE 데이터가 연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에 3월에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C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 달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추가 확인 가능한 5월 회의부터 다시 금리 인하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지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82%, 25bp 인하 가능성이 18%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연간 추이를 보자면 12월 FOMC 전도표에서 올해 정책 금리를 2회 인하하는 것으로 전망한 것과 같이 6월 25bp 첫 금리 인하 후 10월 또 한 차례 인하, 총 2차례 50bp 인하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준에서 중요시하는 고용보고서가 2월 7일 금요일 발표되는데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이전치보다 낮을 것으로 실업률과 시간당 평균 임금은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고용시장의 완만한 둔화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SM 제조업 PMI는 월요일, 서비스업 PMI는 수요일 날 있는데요. 제조업 PMI는 예상치와 이전치가 같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50 미만이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위축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서비스업 PMI는 이전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치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2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더 시장을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인데요. 현재까지 77%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실적 발표는 3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4일 알파벳 AMD, 6일 아마존인데요. 매그니피센트 7종목 중에 2종목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시에는 우리나라 오전 미국 선물지수의 등락 움직임을 체크하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기업 실적 발표는 참고하시고요. 혹시 보유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예의 주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 일간 차트를 보시면 아래로는 20일, 50일 이평선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모습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100일 이평선의 테스트까지 염두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에 대해서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 따라가 보기 계속 하고 있었죠. 2주 전 3월까지의 S&P 500 지수의 잠재적 시나리오 보시면 10% 확률인 슈퍼 약세장, 슈퍼 강세장은 현재 상황에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완만한 강세 시나리오는 매그니피센트 7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고 2월에도 1월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다.
금융 및 산업과 같은 가치주 섹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소형주가 마침내 대형주를 능가하기 시작한다. 트럼프의 초기 정책 결정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있고 그 결과 투자자들은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얻기 전까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완만하게 찔끔찔끔 오르는 모습. 요거와 완만한 약세 시나리오. 만약 앞으로 몇 주 동안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하락한다면 어떨까? 가치주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돌파가 나타나고 있지만 메가캡 선정주는 여전히 상승 못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낙관적인 신호를 찾기 위해 모든 경제 지표에 매달린다. 완만한 약세 시나리오는 1월 저점인 5,800 근처의 재테스트를 의미하며 이번에는 5,800이 지지될지 궁금해하며 3월을 시작한다. 즉, 요 안에 박스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월 한 달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2번과 3번이 현재 상황에서는 더 유력해 보이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익 퀄리티 상위 20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출처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아이투자라는 곳에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익 퀄리티 상위 20선,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땐 이익에 주목.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에 큰 도움이 된다. 오랜 기간 꾸준히 이익을 성장시키며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온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단기 이슈가 아닌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시장의 이슈나 변동성은 단지 작은 흠집 정도만 남게 된다. 물론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이익을 살피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핵심은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 두 번째, 장기 투자. 세 번째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을 했지만 올해 또한 그 성장을 이어갈지 살피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질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한 20개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10년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이익의 편차가 크지 않으며 이익이 들쑥날쑥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EPS, 주당 순이익,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기업. 이와 같이 20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도비 시스템부터 프록터 앤 갬블입니다.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1위인 어도비 시스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업이죠. 최근 10년간 EPS 연평균 성장률은 24.3%, 표준편차 대비 평균이익 비율인 이익 일관성은 1.9배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1년간 주가가 28% 하락해 12개월 선행 PER이 20.6배 수준까지 낮아졌다. AI 관련 매출 성장률에 대한 실망으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장기 시간 지평을 두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요 밑은 증권사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페어 아이작입니다. 성장률은 24.2%에 달하며 일관성 역시 1.6으로 이익 변동성이 낮다. 다만 최근 1년간 주가가 54% 상승하면서 12개월 선행 PER이 59.7배로 평균 대비 비싼 구간에 있다라는 것. 이게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개인 소비자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신용평가 기업으로 미국 내 신용점수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반복 수익 모델을 통해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래는 연간 매출액과 EPS 추이입니다. 차트를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2,146달러입니다. 그 다음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입니다. EPS 연평균 성장률은 19.8%, 이익 일관성은 2.2로 매우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주가는 25.2% 상승했으며 12개월 선행 PER은 19.9배이다. 동사는 반도체 제조의 거의 모든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특히 반도체 제조의 필수 공정인 증착 및 식각 공정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주요 고객사들의 지속적인 첨단 장비 투자로 꾸준히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차트를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기업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코파트,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레이먼드 제임스 파이낸셜, 그 다음은 에이질런트 테크놀로지스, 오토존, 레드메스, 페이코에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 미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업 실적입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성장 가능성이 좀 더 큰 기업을 간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기업들은 차트보다는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기업 성장성에 더 관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 투자 사이트에서 추천 종목이 아닌 꾸준히 이익을 내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간추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월의 시작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정치적 이슈는 2월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지표로는 고용보고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기술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미국 대표지수는 2월에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이번 주 2월 한 달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